이제 할게요. 뭐야?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짤막하게 복습하도록 할게요. 일단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일반각이 어쩌고 뭐 동경이 어쩌고 시초선이 어쩌고 샬라샬라 그런 내용들. 일단은 뭐 시초선이 뭐예요?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내가 얼만큼 돌아갔냐에 대한 이 선이 동경이에요. 그래서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멈추긴 멈췄는데 사실 내가 요만큼 가서 멈췄는지 한 10바퀴 돌고 멈췄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했던 개념이 필요한 거야. 360도 곱하기 n바퀴를 한 다음에 요만큼 갔습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뭐 호도법, 라디안인데 일단 호도법은 뭐야? 그냥 새로운 단위야. 그 각도라고 했던 360도라고 했던 그 각도를 내가 좌표 평면 위에 찍으려고 하니까 어딘지를 몰라서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이 후직선상에 그 360도가 어딨냐 그걸 몰라서 내가 그 도를 실수로 변환을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360도는 앞으로 2파이라고 하는 숫자로 대체하기로 했고 그게 6점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왜냐면 파이가 3.14 샬라샬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라디안이 어떻게 정의되었는가라고 하면 이제 뭐 호의 길이 그 L이 반지름과 똑같아지는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았지만 그거 몰라도 뭐 사실 크게 상관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거. 그런데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그냥 생략해서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그다음에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공식 알아서 잘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래요. 결국에는 반지름 일자리 원을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가져온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P라고 하는 점을 딱 찍으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1 사인 스타 코사인 세타가 돼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바꿔보면은 단위원 위에 있는 X좌표와 Y좌표를 즉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이라고 하면 돼. 그게 끝이야. 그게 전부야. 탄젠트는 뭐예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겠죠. 왜냐면 X분의 Y인데 이게 X고 이게 Y니까요. 그죠? 그렇게 탄젠트가 정의가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점이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 위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입을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이거는 잘 외워서 활용하셔야 돼요. 언제 많이 활용할 수 있냐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코사인과 사인 값에 대해서 뭔가 줬는데 나보고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정보가 부족할 때가 있어. 그 정보가 부족할 때는 숨겨져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언제나 늘 성립하는 그런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다시 연습해보고 가죠. 만약에 나한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얘랑 얘를 구해달라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치자고. 일단 첫 번째 방법.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는 이제 R분의 Y잖아요. 맞아요? R분의 Y예요. 자, 그럼 코사인은 뭐예요? R분의 X잖아요. 그럼 R분의 Y라고 하는 애에서 내가 그러면 R분의 X를 구하려면 X에 뭐가 등장해야 돼? 숫자가 3이 등장을 해야 돼. 왜냐면 5, 4, 3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5분의 3이 등장을 하긴 해. 근데 문제가 있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순간이 하나야? 아니야, 두 개야. 왜냐면 이 원 위에서 사인 세타는 Y좌표잖아. Y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X좌표가 두 개 존재할 수 있다고. X좌표가 두 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나는 구별해줘야 되고 3, 4분면일 때, 4, 4분면일 때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는 게 맞고 3, 4분면일 때는 코사인이 음수겠죠. 4, 4분면일 때는 코사인이 양수겠죠. 왜? 코사인 X좌표니까. 그러면 탄젠트는 뭐 하면 돼? 그냥 이거분의 이거 해서 이거분의 이거 해서 잘 구하면 되고 그럼 여기가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 정도로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혹시 집 가서 나는 그 본문을 읽어봤다 손 많이 읽어보셨네요. 꼭 읽으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텍스트를 읽어야 돼. 원래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국어도 잘해야 돼. 진짜예요. 하다 보면 벽이 보일 거예요. 잘 읽으셔야 돼요.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내가 뭔가 설명을 했잖아. 집 가서 읽으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다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마음에 급해져서 이거를 떼먹고 문제를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지난 시간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 얘기를 일단 한 것 같아요. 문제를 같이 푼 게 별로 없었어서 문제 일단 같이 풀도록 합시다.
같이 풀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센으로 가셔서 600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빠르게 해보죠. 600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세타가 멈춰 있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짤막하게 그리면 대충 이쯤 와서 요렇게가 세타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타가 3, 4분면에 멈춰 있잖아요. 3, 4분면에 멈춰 있을 때는 나는 저 세타에 대한 x좌표와 y좌표를 읽어보면 부호는 일단 둘 다 뭐야? 무조건 음수예요. 무조건 음수예요. 그럼 코사인은 내가 음수, 사인도 음수, 탄젠트는 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얘를 간단히 달래요. 첫 번째 코사인 세타 더하기 그냥 뭐 얘는 더해야죠. 뭐 값을 모르니까요.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근데 문제가 뭐야? 뒤에 절대값이 나와. 절대값이 나오는데 나는 코사인의 부호가 뭔 걸 아니까 마이너스인 걸 아니까 첫 번째 있는 거는 마이너스 달고 꺼내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인도 마이너스 달고 꺼내치고요. 탄젠트는 그냥이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앞에 거 다 날리고 이렇게 해서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하시면서 어디에 멈췄지? 그러니까 나는 부호가 뭐지를 의식하시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형 11번은 이게 좀 귀찮아요. 단순 계산들이고 노가다인데 이제 반드시 어떤 게 아마 등장하게 될 수 있냐면 얘가 계산 과정에서 많이 활용될 거예요. 얘를 이용하면 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은 알아서 해보시고 계산이 너무 더럽다 뭐 생략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자, 60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 4분면에) 각이래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7분의 8이랍니다. 야, 그러면 잘 봐. 코사인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직각삼각형을 좀 활용해 볼게. 내가 직각삼각형을 활용을 할 건데 부호를 무시하고 일단 해봅시다. 자, 부호를 무시하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대충 세타 찍고요. 17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값은 여기가 17이고 여기가 8일 때라고 내가 상황을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 잘 찾아주면 될 거고 뭐를 제곱해 줘야 딱 들어맞냐면 15를 넣으면 들어맞겠죠? 외워주세요. 이건 하도 많이 등장하니까. 자, 그러면 난 이거에 대해서 사인과 탄젠트를 판정해 주면 되는데 3, 4분면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사인 값을 일단 읽어주시고 사인 스타가 뭐예요 그러면? 17분의 15죠. 근데 뭐 봐주셔야 돼요? 부호 봐주셔야죠. 부호는 3, 4분면이라 했잖아요. 여기 뭐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8분의 15라고 하세요. 근데 부호를 봐주시면 3, 4분면이니까 플러스죠. 이거 계산하시면 잘 나와요. 결국에는 뭐 하면 돼? 내가 이 세타에 대해서 부호를 판정할 수 있냐 없냐만 잘 하시면 되고 계속 이 원을 머릿속에서 돌리시면 돼요. 계속 돌려. 계속 돌리면 그 안에 답이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다 그렇게 쭉쭉쭉 푸시면 됩니다. 614번 갈게요. 문제에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줬네요. 문제를 좀 잘못 골랐나? 계산이 너무 많은데? 자, 얘를 구해달랍니다. 일단 이제 뭐 얘를 뭐 전개를 해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a 빼기 b에 대한 값을 줬죠. 맞아요? a 빼기 b가 얘래요. 그러면 뭐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론상 내가 a 빼기 b에 대한 식이 하나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제곱 곱하기 1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가 a, b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찾아서 a, b를 직접 구해서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어떻게 잘 지지고 볶고 활용하면 이게 등장하거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근데 얘는 비록 식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숨겨진 식이 하나 더 있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숨겨진 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제곱을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린 얘를 알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는 항상 숨겨져 있는 식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a 빼기 b에 대한 식 하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이라고 하는 식 하나 해서 a, b가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무조건 구해줘야 돼요. 자,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얘를 그냥 전개해 볼게요. 전개합시다.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네요. 자, 전개한 걸 잘 볼게요. 여기 1 여기 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두 개가 곱해진 구조죠. 뺀 걸 줬죠. 제곱하면 곱해진 게 나오겠죠. 곱셈 공식에 의해서. 근데 제곱하면 나는 무조건 뭐가 등장해? 얘가 등장하겠죠. 맞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정리 잘 하시면 잘 나와요. 이제 숨겨져 있는 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주 쓰입니다. 619번. 이거는 그냥 늘 하던 거예요. 그냥 늘 하던 겁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하나 예의상 같이 해보도록 하죠.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얘래요. 두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일단 두근의 합 곱 정도는 생각하는 게 맞겠죠. 두근의 합 이 코사인 세타죠.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내가 어떻게도 써줄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난 a가 궁금하대. a는 뭐야? 두근의 곱이잖아. 그럼 두근의 곱은 뭐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그게 2분의 a네요. 그러면 나는 코사인에 대한 식 하나 있죠. 얘를 구하려면 내가 사인을 알아야겠죠. 사인을 어떻게 알아내면 될까요? 물론 얘를 이용해서 그냥 사인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왜? 이 삼각형 생각하면 되잖아. 사인 구할 수 있겠죠. 사인 구할 수 있을 건데 또 어떻게 하셔도 돼요? 얘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넣고 정리해서 계산하면 사인이 또 튀어나오겠죠. 근데 사인 값이 그때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와요. 자, 잘 봐. 얘를 만족하는 사분면이 다시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y값 몇 개야? 2개니까 사인값 몇 개야? 2개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안 했네? 그렇단 얘기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봐봐요. 제곱이잖아요. 사인을 제곱하랬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나와도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한테 물었어. 그러면 이 문제에는 반드시 뒤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 단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다 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다가 꼭 있었어야만 하는 거죠. 됐죠? 저 혼자 섀도우 복싱 오지겠네요. 이러면 이론상 다 했어요. 이론상 다 했고 지금 한 이야기들로만 하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제발 다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개념을 알면 문제는 다 풀어요. 제가 그 천재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천재는 30분 동안 개념서 읽고 시험 본다니까요. 물론 우린 그렇게 못하죠. 못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채우는 건데 여러분은 개념이 없는데 문제로 개념을 채우려고 하는 구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를 해보죠. 어제 제가 대충 몇 개 그려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막 사인 값들 막 해가지고 대충 뭐 찍으니까 뭐 어떻게 되고 뭐 주기가 등장하고 했잖아요. 디테일하게 가도록 하죠. 얘는 중요하니까 살려두도록 할게요. 제가 해보니까 개념을 잘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건 이제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문제는 풀었으니까 이제 그냥 하면 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그런 문제 푸는 방법 좀 알려주고 하면은 어떻게든 되거든. 근데 개념 설명은 나한테는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 막 초등학생들한테 뭐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나한테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당연한데 당연한 걸 설명을 하려니까 생각보다 잠깐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날마다 집에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건가? 저건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삼각함수는 처음 가르칩니다. 너 방청객이야? 너 목소리를 야 그래도 되겠다. 영상에다가 얘 목소리를 중간에 하나씩 넣어. 이제 목소리를 조금씩 이제 데시벨 조절하면 이제 뭐 약간 뭐 너 말고 한 5명쯤 등장하는 것 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지. 응? 방청객이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을 방청객이라 그래요. 그 왜 있잖아. 그런 아침에 너네 밥 먹을 때 TV 보면은 막 그런 TV 프로 막 아침마당 막 이런 거 하면서 뒤에서 막 앞에 아저씨 나가지고 뭐라 얘기하면 뒤에서 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뭔가 얘기하면 너가 오 아니야 좋은 거야. 뭔가 반응을 너가 하니까 애들이 웃잖아. 자 삼각함수 그래프 가죠. 좀 한 번 더 지우고 할까? 자 코사인이 뭐라고? 이제 r분의 x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단위 원 위에 x 좌표라고 하셔도 돼요. 사인 세타가 뭐라고? 예, 단위 원 위에 y 좌표라고 하셔도 되고 r분의 y라고 하셔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r이 1일 때를 보는 게 가장 편해요. r이 100이든 1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얘분의 얘라고 하는 비율을 읽어내는 거니까 삼각형이 커져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사인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얘가 회전을 하면서 y 값의 변화를 계속 찍어낸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결국엔 내가 아무리 많이 돈다고 쳐도 내가 한 바퀴만 돌면 모든 y 값을 다 돌고 오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딱 한 바퀴 돌면 여기 있는 모든 순간에 대한 y 값 조사가 끝나. 2바퀴를 돌아도 똑같아. 4바퀴를 돌아도 똑같아. 그러니까 난 한 바퀴만 제대로 돌고 그걸 반복시키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 주기라는 게 생겨. 주기가 정확히 몇으로 생긴 거야? 한 바퀴만큼. 360도. 그러니까 2파이. 그러니까 360도를 내가 이제 숫자로 바꾸면 2파이야. 그러니까 내가 좌표평면 x축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0부터 출발해서 2파이까지 한 사이클의 사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2파이가 이제 몇 점 되는 거야? 6.28 얼마점 되는 숫자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y는 사인 x부터 해보죠.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부터 y값을 조사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를 x라고 썼지만 세타를 x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여기가 x축이에요. 나는 여기쯤 2파이가 찍힌다라고 쳐서 이 안에 한 사이클을 그려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시작. 여기서 출발할 거야. 여기 원점이니까 세타가 0일 때니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y값이 점점 뭐해? 커져. 그러면 y가 어디서 정점을 찍냐면 여기가 90도가 됐을 때 y값이 정점을 찍어. 그럼 90도가 몇 파이야? 4분의 파이잖아. 4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잖아. 자, 2분의 파이는 어딨냐면 오씨 나 소가 넘어갈 뻔했어. 자, 4분의 1 찢어주면 되죠. 4분의 1씩 찢어줄게요. 4분의 1씩 찢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y값이 0에서 출발을 쫙쫙쫙 해서 1까지 등장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인 그래프는 반드시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1 정도까지 이렇게 가야 돼. 자, 근데 디테일을 살리면 파이가 3.14 샬라샬라잖아. 반띵하면 1.5 샬라샬라 아니야. 그러면 이게 1.5고 이 높이가 1이니까 사실 그림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좀 더 맞냐면 약간만 더 낮춰서 요 정도쯤으로 그려주는 게 맞겠죠. 이래야 한 칸 1.5칸 정도의 느낌이 살 거 아니에요.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 봐봐. 자, 그 다음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거야. 다시 출발을 해서 쫙쫙쫙쫙 내려와. 그러면 y값이 0으로 다시 돌아가잖아. 근데 봐봐. 얘랑 모양이 달라.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똑같이 반대쪽에 대칭이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 다음 내가 원을 이렇게 타고 갈 거야. 근데 잘 봐. 야,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타고 간 거랑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타고 간 거랑 그림이 반대로 대칭일 거 아니야. 잘 봐. 여기서 이렇게 탄 거랑 대칭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림이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수정을 합시다. 이쯤으로. 이런 느낌으로.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사인 함수예요. y값의 변화를 찍어준 거예요. 괜춘? 이게 사인 함수입니다. 자, 사인 함수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럼 뭘 체크해 봐야 될까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봐야 돼요. 정의역은 뭐라고? 넣을 수 있는 숫자 전부 다야. 자, 여기 있는 x 자리에 넣을 수 없는 숫자가 있나요? 네. 뭔데요? 거꾸로 돌아도 되잖아요. 거꾸로 돌아도 되죠. 아니, 거꾸로 돌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거꾸로 돌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정역은 뭐야? 실수 전체야. 너 대본 써왔니? 아, 뭐지?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럼 정역은 이렇게야. 그럼 뭐도 봐야 돼? 치역도 봐야 돼. 자, 근데 치역은 뭐야? 자, 잘 봐. y좌표잖아. y좌표가 기껏해 어디까지 가? 1까지 가. 기껏해 어디까지 내려가? 그러면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특징을 하나 알았지? 어떤 특징이 있어? 일단 주기라는 게 있어. 몇 파이? 2파이야. 자, 또 여기서 좀 붙일까요? 그 주기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있죠.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전 했어요. x 플러스 2파이를 넣은 거랑 x를 넣은 거랑 똑같다 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봐. x를 대입하나 x로부터 2n 파이만큼 더한 애를 넣은 거나 똑같을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야, 내가 여기 이만큼 세타라고 하나, 한 바퀴 돌고 와서 세타를 하나, 두 바퀴 돌고 와서 세타를 하나, 2파이씩 까나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2파이씩 다 까나가면 되니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2파이라고 한 애나 fx가 무조건 뭐해? 무조건 같아. 당연한 얘기야. 이게 주기를 나타내는 말이야. 아, 그런데 잠깐만. 이게 사실은 양방향은 안 돼요.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머리가 터질 테니까 그냥 일단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하시면 돼요. 양방향은 아니에요, 원래. 그냥 주기가 2파이면 얘를 만족하는 거지. 얘라고 해서 주기가 2파이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일단 그냥 이런 느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이것까지밖에 없을까요? 주기 말고도 특징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얘를 잘 보세요. 그림을 제가 그럼 좀만 더 붙여드리죠, 앞뒤로. 자, 요만큼 하나 더 붙여드리고요. 여기도 요만큼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일단 원점 대칭이 되죠. 근데 원점 대칭만 되나요? 무수히 많은 점 대칭이 되죠. 왜? 아니, 맞잖아. 야, 원점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어차피 반복될 거 아니야. 여기서도 대칭이 되고 여기서도 대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점에서 점 대칭이 되죠.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점이라고 하는 순간들이 언제예요?
0, 파이, 2파이. 그러니까 n파이의 형태에서는 전부 다 점대칭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칭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 일단 합시다. 대칭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x는 n파이 대칭입니다. 점대칭입니다. 다시 미안해. 다시 n파이, 0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점대칭만 있을까요? 선대칭도 있죠. 어제 붙었으니까 됐죠. 선대칭이죠. 맞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는 굉장히 특이한 함수예요. 점대칭이면서 선대칭이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럼 봐봐. 대칭선 여기 또 있지? 오, 잘 붙네. 원래 안 붙었지 않았나? 자 대칭선이 많죠. 그럼 대칭선을 찾아볼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럼 2분의 파이에다가 파이씩 늘려가는 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대칭은 x는 2분의 파이에다가 n파이씩 늘려가는 선대칭이죠. 오케이? 맞아요? 괜찮으세요? 됐죠? 그래서 선대칭도 있고 점대칭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맞긴 한데 다 맞는 얘기들인데요. 조금 근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라이트하게 가면 그냥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하시면 돼요. 그다음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식이 있죠.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죠. 뭔가 있었죠? 그 있잖아. 왜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작년에 했잖아. 나 열심히 프린트 만들어서 했다고. 한 이유가 다 있다고. 작년 걸 찾아보면 없는 내용이 없어. 다 있어. 자, 그래서 이 사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저거 보고 원점 대칭인 걸 알아야 돼. 오케이? 됐지? 이렇게 하시면 사인 함수의 기본 형태를 다 파악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코사인을 하면 돼요. 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나 이제 코사인을 본다는 얘기는 단위원 위에 x좌표를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x좌표의 변화를 읽어낼 거잖아. 얘랑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스타트 지점은 다르지. 왜냐면 x좌표부터 읽으니까 x좌표 1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근데 1부터 출발해서 x좌표 1부터 출발을 해서 x좌표가 줄다가 여기서 정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구조 아니야? 근데 그 변화의 그 그래프 모양이 얘랑 어떤 식이겠어? 비슷하겠지. 똑같이 원 위에서 돌고 있는 점에 대해서 내가 y좌표를 읽어냈냐 x좌표를 읽어냈는데 뭐가 다르겠어? 모양이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포개어져. 평행이동을 시키면. 당연한 얘기지만 포개지는 거야.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무슨 색으로 그려야 잘 보일까? 보라색 말고 연두색 말고 빨간색 안 돼. 보라색으로 하자. 자, 여기서 출발할게. x좌표 1부터야. 줄어. 2분의 파이까지 왔을 때 x좌표 0이야. 0부터 출발하는 게 1이었는데 2분의 파이에서 0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모양은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내려가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자, 한 방에 갈게. x좌표 1, 0, 마일 0, 1이지. 1, 0, 마일 0, 1이다. 1, 0, 마일 0, 1이다. 그러면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코사인이죠. 네, 평행이동 관계예요. 실제로 2분의 파이만큼 내가 1로 끌고 가나 1로 끌고 가면 1로 끌고 가야겠죠. 1로 끌고 가야 겹쳐지겠죠. 자, 그래서 아까 썼던 주황색이 y는 sin x고요. 그다음에 보라색이 y는 코사인 x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관찰을 하나 하면 이 둘은 평행이동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잘 봐. 보라색을 내가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 밀면 겹치죠. 맞아요?
보라색을 머리끄댕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 옮겨. 겹치잖아. 그럼 나 얘를 뭐 하면 x 대신에 뭘 넣으면 x 네? 아 맞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너가 맞았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얘랑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 밀면이잖아.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얘랑 똑같겠죠.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도 점대칭, 선대칭을 좀 짤막하게 얘기해 볼 건데 일단 정의역 치역은 당연히 똑같아요. 정의역 치역은 바뀔 게 없어요. 보라색 그래프 잘 보시면. 그 다음 주기 똑같아요. 주기 똑같아요. 똑같이 얘 만족해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사인. 자, 코사인 함수를 내가 앞뒤를 조금만 더 그려줄게. 내가 아마 이렇게 갈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선대칭이 등장하겠죠. 이 선대칭은 여기서도 되겠죠. 여기서도 되겠죠. 자, 근데 뭐도 있어요? 점대칭도 있죠. 그러면 자, 아까 점대칭 먼저 얘기하면 점대칭은 어디냐면 여기들이잖아요. 2분의 파이에다가 파이씩 띄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물론 이게 선대칭에 있던 숫자지만 내가 이제 이걸로 점대칭을 써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에다가 0 해서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을 통해서 관찰해서 너네가 읽어내면 되는 거. 이거 못 외워 얘들아. 못 외워. 나도 이거 외워서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x는 n 파이에 대한 선대칭을 하면 되겠죠. 됐죠?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문제를 못 풀 리가 없어. 문제가 안 풀리면 이걸 몰라서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탄젠트 하죠. 탄젠트의 정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x분의 y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자, 코사인분의 사인을 한번 읽어낼 건데 읽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이 그림을 보고도 읽어낼 수 있을걸요?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며 내가 x값 여기 넣었을 때 나온 사인값과 코사인, 자, 코사인분의 사인 읽어내면 되고 여기 나왔을 때 코사인분의 사인 읽어내면 되고 하면 이론상 되겠지. 그걸 다 좌표평에 찍으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제정신은 아니고요. 그거 어떻게 다 조사를 일일이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 다시 할게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럼 난 기울기를 읽어내면 되잖아요. 세타를 0부터 출발해서 기울기 읽어낼게요.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기울기 1자리죠? 점점 커져요. 더 커져요. 한 이렇게 왔다 칩시다. 이거 후지가 아니다. 이러면은 엄청 큰 한 100억쯤 되겠죠. 100억, 뭐 1000억, 1000조, 셀라 가다가 갑자기 딱 후지가 되는 순간 못 읽어요. 네, 없어요. 0분의 어쩌고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못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기 그 직전까지는 엄청 커졌다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없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 뭔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점점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0을 향해 가겠죠. 맞아요? 근데 봐봐, 내가 좀 더 내려갈게. 내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연장할게. 연장. 그러면 좀 센 거 없나? 오, 얘는 자석이 없네. 자, 됐지? 아까 맨 처음 했던 애야. 반대편으로 돌아간 애야. 기울기 뭐해? 똑같잖아. 좀 더 돌려. 기울기 뭐해? 똑같잖아. 반복되겠죠. 파이를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 내가 어디서부터 읽어볼 거냐면 아까 여기서부터 했잖아. 여기서부터 읽어볼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점점 올려볼게. 그러면 자, 요랬어.
기울기 몇이야? 개작지. 마이너스 100억쯤부터 돼서 쭉쭉쭉쭉쭉 해서 뭐해? 0이지. 쭉쭉쭉쭉 해서 뭐해? 엄청 커졌지.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출발해서 파이까지 올라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지. 맞아? 다시 내가 거꾸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출발을 해서 올라가면 2분의 파이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값을 다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뭘 알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랑 2분의 파일 때는 값이 없어. 그러면 잘 봐. 당연히 점근선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2분의 파일, 마이너스 2분의 파일 일단 값이 없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키우는 순간 어떤 값이 이제 존재하지. 엄청 작지만 저 아래에 있겠지. 저 아래부터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다가 어디까지 와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야? 2분의 파이 와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만큼 길이가 몇이야? 파이잖아. 파이마다 반복된다는 걸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런 쪽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이 그림을 난 계속 뭐 하면 돼? 컨트롤 C, VVV, VVV 하면 돼요. 됐나요? 됐죠? 자, 그래도 좀 조금만 디테일을 살려볼까요? 자, 여기 한가운데 (0,0) 맞아요? y는 탄젠트 x예요. x에 0 넣었어요. 코사인 0분의 사인 0이에요. 사인 0이 몇이에요? 0이죠? 0,0 지나죠. 됐죠? 그리고 난 이 그림들을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니까 여기 와서 2분의 3파이 찍고 또 한 번 더 공간의 길이가 다른 데 같아야 돼요. 너무 좀 심각하게 잘못 그리긴 했는데 됐죠? 계속 반복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의역. 이제 넣을 수 없는 숫자가 존재하죠. 얘 안 되잖아. 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간에 안 되고 또 파이만큼 더 간 얘 안 되고 또 더 간 얘 안 되고 그지? 안 되는 게 무한계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2분의 파이의 형태들에다가 얼만큼씩 더한 거 n 파이만큼씩 더한 건 계속 없죠. 그래서 얘가 x는 얘가 아니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치역은? 무한대부터 무한대니까 실수 다죠.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 자, 그다음 우리는 아까 주기라는 게 있다는 걸 확인했죠. 주기 몇? 파이. 파이니까 우리가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가 f의 x 플러스 파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림을 잘 보세요. 무슨 대칭이 있죠? 일단 선대칭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선대칭은 안 돼요. 점대칭은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점대칭도 당연히 무한개의 포인트에서 가능하고 점대칭이 되는데 n 파이, 0에서 점대칭이 되죠. 또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죠. 점근선 얘기해야죠. 2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에다 파이만큼 간 거, 파이만큼 거꾸로 간 거, 또 간 거, 또 간 거 있겠죠. 점근선. 4번. 점, 근, 선. 점근선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꼴. 그러니까 이 점근선은 사실 어디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아까 x에서 빵꾸난 데랑 똑같아야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이러면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 3개의 그래프의 경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너네 이 그래프를 다 외워져.
안 외워질 리가 없어. 너네가 외우기 싫어도 어차피 외워지거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 제발 해.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도움이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결론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너네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우리 여기서부터 오늘 출발해서 이거 다 설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그려놓고 이걸 다시 해보면 돼. 오케이? 꼭 다시 해봐.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잘 알면 문제는 10문제만 풀어도 충분해. 숙제를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어차피 아는데 뭐하러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라 했죠? 0보다 1 사이인데 그거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점근선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신경 쓰면 좋겠죠. 좀 더 붙여보도록 하죠.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총 몇 개? 4개죠. 4개예요. 4개 중에 골라 그리는 거예요. 뭘 의식하면서 골라 그려주시면 돼요. 점근선을 의식하시면서 골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로그 함수. 약간 비슷하죠? 비슷하죠? a가 1보다 클 것이냐 0과 1 사이 있냐. 그 다음 뭐 봐야 돼? 점근선이 여전히 있죠. 점근선을 빨리 찾는 법도 알고 있죠. 진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애를 그냥 점근선이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할 때는 지금 한 이야기만 알아도 충분해요. 문제를 풀면서 점점 붙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년에도 수원 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를 바탕으로 계속 붙여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다 덧붙이라 그러면 계속 붙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말한 것도 저런 게 있었지 라고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삼각함수를 배웠죠. 삼각함수를 배웠고 어제까지 한 게 뭐냐면 단위원 위에 있는 x좌표와 y좌표를 읽어주면은 그게 코사인과 사인이 등장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특징들이 있죠. 자, 그럼 특징들을 한 줄로 특징 크게 3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주기함수다. 그 삼각함수 문제를 푸는데 주기를 신경 안 쓰면 그냥 안 풀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주기성이 있는데 왜 주기를 안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주기입니다. 주기.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대칭이죠. 대칭 종류는 2종류나 있죠. 대칭이 있죠. 대칭. 대칭의 종류에는 2개가 있죠. 선, 점. 자, 일단 얘네는 공통이죠. 근데 하나 플러스로 더 얹어주면 뭐가 있어요? 점근선이 있을 수도 있죠. 제발 이런 생각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제 풀 때 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뭔가 막혔어? 여기에 내가 없던 데이터야? 쌓아가시면 돼요. 계속 붙여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흔들리면 이 뒤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너네가 여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하는 얘기야. 계속 여기 삼각함수부터 출발해서 이거 여기에 서브적인 거 또 부가적인 거 어떻게 해야 실수를 안 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들까지 다 나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삼각함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서브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이런 내용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실수를 안 할 것인가에까지 나의 반성이 담겨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걸 계속 쌓아가면 돼. 계속 쌓아가면 돼.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얘기 다 했고요. 또 시간이 11시 5분부터 하죠. 오늘은 진짜 11시 5분에 시작할게. 할 게 많아.